혹시 92세 일본인 마라토너가 대부분의 40대보다 더 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리고 그의 비결이 비싼 영양제나 힘든 체육관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놀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R 지온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만나왔고 이들의 근력 유지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오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저는 최근 의학계를 뒤흔든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5년간 8,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저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음식을 매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80세 이후에도 다리 힘을 73% 더 많이 유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음식들이 멀리 떨어진 산에서 온 이국적인 슈퍼푸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음식들 대부분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목록의 1위 음식은 단 12주 만에 다리 근육 단백질 합성을 260% 증가시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음식은 일회 제공량당 가격이 $3, 약 4,000원, 도체되지 않으며 어느 신호품점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과학자들은 이 음식이 무테어 활성화, 무테어 액터베이션라는 것을 촉발하는 희귀한 아미노산 프로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테어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근육 생성 마스터 스위치입니다. 하지만 이 혁신적인 음식을 공개하기 전에 미리 경고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음식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조리하며 이는 근육 생성 능력을 파괴합니다. 오늘 저희 목록의 1위 음식에는 다른 어떤 천연 공급원보다도 3배 더 많은 이 핵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의 잠재력을 완전히 활성화하는 간단한 비법을 배우게 된다면 90세 마라토너들이 매일 이 음식을 먹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연세와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해 드립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리 근육을 위한 최고의 음식 7가지. 시금치, 스피니치. 7위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뽀빠이와 즉각적인 근육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세요. 시금치와 다리 근육의 진짜 과학은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에 함유된 천연 질산염, 9H, 이 근육 효율을 28%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단 일주일 동안 매일 조리된 시금치 2컵에 해당하는 양을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의 근육세포 속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칸드리오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를 근육 속의 작은 발전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발전소가 더 잘 작동하면 여러분의 다리는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단을 오르는 것이 더 쉬워지고 더 먼 거리를 걷는 것이 가능해지며 다리가 훨씬 느리게 피로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금치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금치를 샐러드에 넣어 생으로 먹거나 물에 넣고 너무 오래 삶습니다. 다리 근육의 최대한의 이점을 원한다면 두 방법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생시금치에는 근육 수축에 필수적인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수산, 악셀릭 애시드,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말 그대로 칼슘이 필요합니다. 반면 시금치를 너무 오래 삶으면 질산염이 최대 70%까지 파괴됩니다. 시금치 조리법. 비밀은 살짝 찌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정확히 3분 동안 살짝 쪄주세요. 이렇게 하면 수산은 60% 감소하면서도 질산염은 90% 보존됩니다. 찌자마자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세요.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600% 증가시키며 철분은 다리 근육에 산소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영양학자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는 숨겨진 비법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같은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세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이 근육보호 항산화제 흡수를 최대 40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몸은 운동 중 근육세포 손상을 막는 시금치 속 특정 화합물을 흡수하기 위해 지방이 필요합니다. 최적의 섭취량은 일주일에 3번, 진 시금치 1.5컵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매일 드시지는 마세요. 섭취 시간은 신체 활동을 하기 약 2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이면 몸이 질산염을 혈관을 확장하고 다리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는 산화질소, 나일릭 악사이드로 전환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어리, 사어딘즈. 유기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작은 생선을 피하지만 정어리는 다리 근육 강화에 있어 그야말로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3년간 423명의 노인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정어리를 섭취한 사람들은 생선을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다리 근육 손실이 67% 더 적었습니다. 그 비결은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한 지방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 조직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염증 전사입니다. 여러분의 다리 근육은 끊임없이 파괴와 복구 사이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개입하지 않으면 보통 파괴가 우세하게 됩니다. 정어리는 저울의 균형을 근육 생성 쪽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정어리는 연어보다 온스당 35배 더 많은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으며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어리는 근육 생성 영양소의 완전한 패키지를 제공하는 말 안 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일회 제공량당 23g의 완전 단백질, 우유 한 잔보다 많은 칼슘, 그리고 엄청난 양의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다리가 문자 그대로 최대의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정어리 섭취법. 먹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선한 정어리가 이상적이지만 올바른 종류를 선택한다면 통조림 정어리도 완벽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항상물이 아닌 올리브 오일에 담긴 정어리를 구입하세요. 오일이 오메가-3를 보존하고 추가적인 항염증 효과를 더합니다. 염증을 촉진하는 오메가-6 지방이 포함된 대두유, 콩기름에 담긴 정어리는 피하세요. 효과를 3배로 늘리는 조리 비법. 정어리를 포크로 으깨서 사과 식초 1큰술과 후추 한 꼬집과 섞으세요. 식초는 몸이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후추에 들어있는 피퍼린, 은 영양소 흡수율을 벌프 최대 2000% 벌프까지 높여줍니다. 뻗째 드세요. 이 부드럽고 먹을 수 있는 뼈에는 다리 근육이 적절한 수축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생체 이용 가능한 칼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제거하지 마세요. 최적의 시간은 저녁 식사가 아닌 점심 식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흡수는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한 하루 중반에 가장 높습니다. 수은 걱정 없이 최대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적정량은 일주일에 2캔입니다. 그리스 요거트, 그릭 요거트. 오이는 그리스 요거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제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작동하는 근육 생성 발전소입니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원들은 취침 전에 그리스 요거트를 먹는 것이 밤새 근육 단백질 합성을 43%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근육 복구는 깊은 수면 중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밤에 재건 작업을 하는데 그리스 요거트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연료를 제공합니다. 마법은 카세인 단백질에 있습니다. 빨리 흡수되는 유청 단백질, 웨이 프로틴과는 달리 카세인은 위에서 젤을 형성하여 아미노산을 7시간 동안 천천히 방출합니다. 여러분의 다리 근육이 밤새도록 건축 자재를 꾸준히 공급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 요거트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 요거트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식료품점을 가득 채운 가짜가 아닌 진짜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 요거트는 3번 걸러내어 여분의 액체를 제거하고 단백질을 농축시킵니다. 1회 제공량당 최소 20g의 단백질과 8g 미만의 설탕이 들어있는 브랜드를 찾으세요. 그리스 요거트 섭취법. 그리스 요거트에 특정 재료를 추가하면 근육 생성 능력이 배가 됩니다. 아마씨 가루 1큰술을 섞어보세요. 아마씨에 들어있는 리그넌즈은 여성에게도 중요한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적으로 증가시켜 다리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 반 티스푼을 추가하세요. 국제스포츠 영양학회지 저널 오브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 오브 스포츠 눌리션의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근육 포도당 흡수를 21% 증가시켜 다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깬 호두를 토핑으로 얹으세요. 카세인 단백질과 호두의 오메가-3의 조합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추가로 15% 증가시킵니다. 섭취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누우러 가기 직전이 아니라 취침 30분 전에 정확히 그리스 요거트를 드세요. 이것은 속쓰림을 예방하는 동시에 가장 깊은 수면 단계에서 최대의 흡수를 보장합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한 컵이 완벽합니다. 그 이상은 수면의 질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목적에 어긋납니다. 저지방 버전이 아닌 전지방, 풀패트, 그리스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지방이 단백질 흡수를 더욱 늦춰 밤새도록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시간을 연장해 줍니다. 첨가된 과일이나 햄이 있는 요거트는 피하세요. 여기에는 인슐린을 급증시키고 수면 중 성장 호르몬 생산을 방해하는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구마, 시트 포테이토즈. 사이는 고구마이지만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일본 연구원들이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을 연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스스로 농사를 짓는 이 100세 노인들은 모두 자주색 고구마를 매일 섭취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들의 다리 근육 생검을 분석했을 때 일반 노인들보다 글리코겐 저장량이 40% 더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글리코겐은 기본적으로 근육 연료이며 이것이 없으면 다리가 약하고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고구마는 궁극적인 글리코겐 보충제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육 힘과 연결시키지 않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베타카로틴을 근육 조직의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A로 전환합니다. 유럽 영양학 저널, 유로피언 저널 오브 눌리션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A 수치가 높은 노인들은 5년 동안 다리 힘을 73% 더 많이 유지했다고 합니다. 고구마의 섬유질은 또한 근육 염증을 줄이고 영양소 흡수를 최대 55%까지 개선하는 단세 지방산, 슈어트체인 패티에시즈를 생산하는 유익한 장내 박테리아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고구마 조리법. 껍질을 절대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는 대부분의 섬유질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클로로겐산, 클로로제닉 애시드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혈당은 다리의 급격한 에너지 소모 없이 꾸준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고구마를 1인치 크기의 정육면 채로 썰어 정확히 허시 375도, 섭씨 약 190도에서 25분 동안 굽습니다. 이 온도는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천연 설탕을 캐러멜화합니다. 고구마를 삶으면 근육에 필요한 수용성 비타민의 50%가 손실됩니다. 획기적인 비법. 조리 후 고구마를 냉장고에서 하룻밤 식힌 다음 다시 데우세요. 이 과정은 유익한 장내 박테리아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근육 인슐린 민감성을 32% 개선하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좋다는 것은 다리 근육이 영양소를 더 효율적으로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고구마는 다리 운동이나 걷기 후 2시간 이내에 드세요. 이때 근육이 글리코겐 저장량을 다시 채우는 데 가장 잘 반응합니다. 이상적인 섭취량은 일주일에 4번, 주먹만 한 크기의 중간 고구마 하나입니다.
목초를 먹고 자란 소에 버터 한 조각을 추가하세요. 버터의 비타민 K2는 칼슘이 동맥 대신 근육으로 향하도록 돕습니다. 비트 주스. 3위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 비트 주스입니다. 이것은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비밀 무기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일반 대중에게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국 엑서터 대학의 연구원들은 노인들에게 일주일 동안 비트 주스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운동 중 그들의 다리 파워가 19% 증가했습니다. 이는 마치 갑자기 10년 더 젊은 사람의 다리를 갖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순수한 과학적 마법입니다. 비트에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식이질산염 중 가장 높은 농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질산염을 산화질소로 전환시키는데 이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다리 근육에 산소와 영양소를 듬뿍 공급합니다. 하지만 비트 주스가 노화된 다리에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산화질소를 덜 생산합니다. 70세가 되면 생산량이 75%까지 떨어집니다. 이것이 노인들이 종종 발이 차갑거나 다리 경련을 겪는 이유입니다. 비트 주스는 나이에 관계없이 산화질소로 전환되는 질산염을 제공하여 이 문제를 완전히 우회합니다. 유명 생리학 저널 오브 어플라이드 피지올로지의 연구에 따르면 비트 주스는 걷는 데 필요한 산소 비용을 12%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다리가 같은 일을 하는데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덜 피곤하고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비트 주스 섭취법. 핵심은 상점에서 파는 병 주스가 아닌 신선한 비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업용 비트 주스는 저온 살균되어 질산염의 최대 60%가 파괴됩니다. 중간 크기 비트 2개, 맛을 위한 사과 1개, 그리고 신선한 생강 1인치 조각으로 직접 주스를 만드세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항염증 화합물을 추가합니다. 주스를 신체 활동을 하기 정확히 90분 전에 마시세요. 이 타이밍은 산화질소 전환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비트 주스를 매일 마시지는 마세요. 너무 자주 섭취하면 몸이 질산염의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이 최적입니다. 전문가 비법. 비트 주스에 후추 한 꼬집과 올리브 오일 1티스푼을 추가하세요. 오이크 포레스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조합은 질산염 흡수율을 45% 증가시킵니다. 비트 주스를 커피나 차와 함께 마시지 마세요. 이 음료들의 타닌 성분이 질산염 흡수를 차단합니다. 또한 비트 주스를 마신 후 3시간 동안 구강청결제를 사용하지 마세요. 구강청결제는 질산염을 산화질소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입안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강청결제는 이점을 최대 25%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신선한 비트 주스 한 컵이 완벽한 양입니다. 그 이상은 추가적인 이점 없이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키노아. 이에는 키노아입니다. 키노아는 사실 곡물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다리가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씨앗입니다. 노인의 근육 보존을 연구하는 하버드 연구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4번 키노아를 먹은 참가자들은 일반 곡물을 먹은 사람들에 비해 2년 동안 다리 근육량을 82% 더 많이 유지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성분은 벌프 라이신, 벌프이라는 것입니다. 리신은 식물성 식품에서는 드물지만 키노아에는 풍부한 아미노산입니다. 리신은 근육 복구와 성장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리신을 사용하여 지방을 근육을 위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카오니틴을 생산합니다. 리신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리가 일상적인 마모 후 문자 그대로 재건될 수 없습니다. 키노아는 현미보다 리신이 3배 더 많고 밀보다 2배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키노아는 또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절실히 부족한 마그네슘을 엄청나게 많이 제공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다리가 약해집니다. 키노아 조리법. 사람들이 키노아로 인해 주요 근육 이점을 놓치는 조리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조리하기 전에 항상 키노아를 철저히 헹구세요. 바깥 껍질에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사포닌, 세포닌즈이라는 순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보통 약 2분 동안 헹구세요. 물을 사용하는 대신 뼈 육수, 봄브로스에 키노아를 조리하세요. 이것은 다리 근육 주변의 걸라 조직을 지탱하는 콜라겐과 미네랄을 추가합니다. 키노아 1컵 대 뼈 육수 1.75컵의 비율을 사용하세요. 끓인 다음 뚜껑을 덮고 정확히 15분 동안 약한 불에서 끓이세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법이 있습니다. 조리 후 키노아를 뚜껑을 덮은 채 10분 동안 두세요. 그런 다음 포크로 저어주고 햄프시드, 햄프시즈즈 1큰술을 추가하세요. 햄프시드에는 감마리놀렌산이 포함되어 있어 근육염증을 최대 40% 줄여줍니다. 조리하기 전에 마른 팬에 키노아를 3분 동안 볶으세요. 이것은 고소한 맛을 내고 페루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활동을 67% 증가시킵니다. 이 항산화제는 운동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근육세포를 보호합니다. 키노아를 저녁 식사가 아닌 점심 식사 때 주된 탄수화물로 섭취하세요. 근육은 잠자는 동안이 아니라 활동적인 낮 시간 동안 아미노산을 필요로 합니다. 다리 힘 유지를 위한 이상적인 양은 일주일에 4번, 조리된 키노아 1컵입니다. 계란, 에그즈. 90세에도 강한 다리를 유지하기 위한 1위 음식은 바로 벌프 전체 계란, 흰자 플러스 노른자, 벌프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것입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는 노인들이 전체 계란을 먹었을 때와 계란 흰자만 먹었을 때의 근육 단백질 합성을 비교했습니다. 전체 계란을 먹은 그룹이 42% 더 높은 근육 생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계란 흰자가 더 낫다는 오래된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노른자에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전등 스위치처럼 켜는 벌프 비타민 D, 오메가-3, 그리고 루신, 벌프2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신은 근육 생성 아미노산의 앙이며 전체 계란에는 완벽한 양이 들어 있습니다. 후지산을 여전히 오를 수 있는 90세 노인들을 추적한 일본 연구원들은 그들이 일주일에 평균 14개의 계란을 먹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다리 근육 밀도는 30년 더 젊은 사람들과 비슷했습니다. 그 비밀은 계란이 생물학적 가치 100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품질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몸이 계란 단백질의 모든 부분을 근육 생성에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 가치가 60에서 70인 식물성 단백질과 비교해 보세요. 하지만 계란이 노화된 다리에 정말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계란에는 신경근육 소통을 최대 35% 개선하는 영양소인 벌프콜린, 벌프2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란 조리법. 계란을 조리하는 방식이 다리가 얻는 이점을 결정합니다. 반숙이나 수란처럼 노른자가 흐르는 상태로 조리하면 영양소의 98%가 보존됩니다. 센 불에서 완숙으로 삶거나 튀기면 비타민의 절반까지 파괴되고 콜레스테롤이 산화됩니다. 계란을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조리하세요. 이것은 증기를 만들어 계란을 부드럽게 익히는 동시에 근육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열에 약한 비타민 B군을 보존합니다. 조리하는 동안 강황, 터머릭, 한 꼬집을 추가하세요. 강황의 커큐민은 단백질 흡수를 23% 증가시키고 근육 통증을 줄여줍니다. $100만 팁, 계란을 채소와 함께 드세요. 절대 단독으로 먹거나 토스트하고만 먹지 마세요. 채소의 항산화제는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심장 환자에게도 완전히 안전하게 만듭니다. 중국에서 2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7개의 계란을 먹은 사람들이 노년기에 가장 낮은 근육 손실률과 가장 강한 다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섭취 시간이 중요합니다.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계란을 드세요.
아침은 근육이 가장 고갈되어 단백질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이 아침에 최고조에 달하므로 이때가 완벽한 시간입니다. 오래된 지침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다리 힘을 위해 매일 두세 개의 전체 계란을 먹는 것이 최적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위한 조합. 이 7가지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개별적인 이점들이 곱해지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단순히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이 목록에 따르면 혈류를 위한 질산염, 염증을 위한 오메가-3, 생성을 위한 완전 단백질, 에너지를 위한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근육 기능을 위한 필수 비타민을 모두 얻게 됩니다. 일단 이 음식들 중 3가지만이라도 주간 루틴에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늘려나가세요. 난간을 잡지 않고도 여전히 계단을 오를 수 있을 때 90세의 여러분은 오늘 내린 결정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분이 벌프 다한증, 하이퍼하이드로소스, 벌프를 앓고 계신가요?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